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소담 출판사에서 출판된 포우 단편집 중 적사병의 가면입니다. 예전에 에드거 앨런 포우의 검은 고양이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적사병의 가면을 읽고 나니 포우의 단편들은 무섭고 음산하고 괴기스러운 분위기를 많이 풍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뒷부분 작가와 작품 해설에서 폐병을 앓는 아내, 또 생활고로 인해 포우가 극도의 심리적 불안감 속에서 작품 활동을 했다고 하니 이런 느낌의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번 적사병의 가면을 읽으면서 이 적사병이 지금의 코로나로 겹쳐져서 조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적사병을 피해서 몇 명의 귀족만이 안전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원은 튼튼하고 높은 담으로 되어 있고 들어가는 철문은 자신들 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새빗장을 녹여버립니다. 이 장면을 읽고 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가 떠올랐습니다. 영화에서도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 특별한 장소에 모이게 되는 씬이 있는데 딱 그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적사병에서의 결말과 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의 결말이 비슷했는데 자신들만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안중에 없이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또 그러한 행동이 자신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몹시 쑤시고 피를 펑펑 쏟으며 죽게 만드는 공포의 적사병을 지금 만나러 가시죠. 적사병의 가면, 에드거 앨런 포우. 적사병이 오랫동안 그 나라를 휩쓸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무서운 악역은 아직까지 없었다. 피가, 새빨간 무서운 피가 그것의 화신이며 증인이었다. 우선 온몸이 몹시 쑤시며 갑자기 머리가 아득해지고 콧구멍으로 피를 펑펑 쏟으며 죽고 만다. 환자의 표적이고 사람들은 이 표적만 보면 그들의 간호와 동정까지 거두고 만다. 그리고 병의 발작이나 경과, 종결이 모두 반시간도 못 되는 동안에 나타난다. 그러나 프로스페로 공은 행복하고 용감하고 현명하였다. 공의 영토 안에 인구가 절반이나 줄었을 때 공은 궁정의 기사와 귀부인들 중에서 약 1000명쯤 되는 튼튼하고 천성이 쾌활한 신하들을 불러들여 그들과 함께 성으로 둘러싸인 어느 사원으로 깊이 운둔해버렸다. 이 사원은 넓고 굉장한 구조로 되어 있는 공 자신의 괴팍하고도 장엄한 취미에서 나온 것이었다. 튼튼하고 높은 담이 사원을 둘러싸고 있고 이곳저곳의 담에는 철문이 있었다. 신하들은 그들이 안으로 들어간 후 용광로와 쇠매를 가져다 문의 빗장을 아주 녹여 붙여버렸다. 그들은 사원 안에서 아무리 절망과 광란의 충동이 갑자기 일어난다 하더라도 출입을 하지 않으려고 굳게 결심하였던 것이다. 사원 안에는 먹을 것이 충분히 저장되어 있었다. 이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으므로 그들은 제법 든든했던 것이다. 바깥 세상은 제멋대로 되고 싶은 대로 되라. 오히려 그런 것을 애써 슬퍼하며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었다.
프로스페로 공은 이미 모든 오락물을 사원 안에 설치해 놓았다. 광대도 있었고 즉흥 시인도 있었고 발레 무용가도 있었으며 음악가, 미인, 술도 있었다. 사원 안에는 이러한 것과 함께 안전이 있었다. 없는 것은 다만 적사병뿐이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이 사원으로 운둔한 지 5, 6개월이 흐른 후에도 바깥 세상에서는 적사병이 맹렬한 기세로 횡행하고 있었지만 프로스페로 공은 세상에서는 좀채로 보기 드문 성대한 가면 무도회를 열어 그의 많은 친구들을 초대하였다. 이 무도회야말로 실로 돈을 물과 같이 써서 만든 것이었다. 먼저 무도회가 열릴 방부터 설명하자면 방 수가 7개나 되고 그 안의 장식은 마치 궁전과 같았다. 그러나 보통 구조의 궁전 같으면 7개의 궁실이 쭉 한 줄로 연결되어 있고 미닫이 문을 벽 양쪽으로 활짝 열어 젖혀지면 을의 한 끝에서부터 한 끝까지 환하게 내다보이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상한 것만 찾는 공의 취미 때문에 이 궁실들의 구조는 그러한 것과는 아주 딴판으로 되어 있었다. 방과 방의 구조가 대단히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한 번에 겨우 방 하나가 보일 정도였고 7개의 방을 전부 내다볼 수는 없었다. 복도는 20, 30야드씩 간격을 두고 갑자기 구부러져 있었으며 그때마다 새로운 흥취를 일으켰다. 좌우 양쪽 벽 한중간에 좁은 고딕형의 창이 높이 달려있고 꾸불꾸불 구부러진 방을 따라서 쭉 뻗은 좁은 마루 쪽으로 열려 있었다. 창에는 생유리가 끼워져 있고 그 생유리는 창문을 열면 보이는 방의 장식의 색채에 따라 변화하였다. 예를 들면 동쪽 끝에 있는 방은 푸른색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여러 개의 창이 모두 맑은 푸른색이었다. 두 번째 방은 그 장식과 벽모전이 모두 자주색이었으므로 창도 자주색이었다. 세 번째 방은 전부 초록색이었으므로 창도 똑같이 초록색이었다. 네 번째 방은 방 장식이나 등화가 모두 노란색이고 다섯 번째 방은 흰색, 여섯 번째 방은 오랑캐꽃 색이었다. 일곱 번째 방은 천장부터 벽 전면이 모두 검은 빌로드색의 벽모전으로 덮여 있고 그 벽모전은 또다시 무거운 주름을 이루어 같은 천과 같은 색의 융단 위로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 방의 창만은 실내의 장식과 달랐다. 이 방의 유리색은 진한 빨간색, 흐르는 듯한 핏빛이었다. 7개 방 가운데 어느 방을 막론하고 찬란한 금색으로 이곳저곳 장식되어 있었고 혹은 천장으로부터 황금색의 장식물들이 많이 매달려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램프라든지 촛대 따위는 한 개도 걸려 있지 않았다. 방마다 램프나 촛대에서 방사되는 듯한 광선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각 방 옆에 있는 복도에는 창 쪽에 연하여 그 위에 등잔이 놓여진 삼각대가 놓여 있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광선이 생유리 창을 통하여 방 안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 그러한 까닭으로 방 안에는 무수한 그러나 기이하고도 황홀한 그림자가 건들거렸다. 그러나 서쪽, 즉 까만색 방에는 핏빛 유리창으로부터 흘러들어와 방 안의 까만 벽모전 위에 떨어진 그림자가 있어 아주 무서웠고 안으로 들어온 사람의 용모에 오싹한 빛을 던졌으므로 감히 이 방으로 들어오려는 담대한 사람은 드물었다. 이 방에는 또 큰 흑단의 시계가
서쪽 벽에 걸려 있었다. 시계의 추는 둔하고 육중한 단조로운 소리를 내며 좌우로 흔들거렸다. 장침이 한 바퀴 돌아 땡땡 시간을 알리게 될 때에는 시계의 구리 폐장으로부터 맑고 높은 힘있는 소리가 흘러나왔으므로 1시간이 경과될 때마다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은 잠깐 연주를 중지하고 시계 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에 따라 흥이 나서 왈츠를 추고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춤을 멈추게 되고 아직까지 흥에 겨워 날뛰고 있던 모든 사람들 사이에도 잠깐 동안 혼란의 기색이 떠도는 것이었다. 시계가 땡땡 치고 있는 동안은 흥겨워 날뛰던 사람의 얼굴도 파랗게 질리고 노인과 덜 흥분된 사람은 환상이나 명상에 사로잡혀 생각에 젖는 듯 이마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땡땡 치는 시계 소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가벼운 웃음소리가 대번에 방 안에 떠돌고 연주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자기 자신이 신경과민이고 어리석었다는 듯이 얼굴에 미소를 머금었다. 그리고 서로 소근거리며 이 다음의 시계가 또다시 종을 칠 때에는 결코 그렇게 동요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60분이 경과된 후에 그동안에는 3600초라는 시간이 흐른다. 또다시 종을 치면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과 전율과 명상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이 1시간마다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유쾌하고 성대한 잔치였다. 공의 취미는 참으로 특이했다. 그는 색채와 효과에 있어서 고상한 견식이 있어 일시적 유행 같은 것에는 눈도 돌리지 않았다. 공의 계획은 대담했고 열정적이었으며 그 구상은 야만적 광채에 쌓여 있었다. 사람들 중에 공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의 근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을 확실하게 하려면 친히 공과 대면하여 그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 이 큰 잔치에 있어서 7개 방에 이동 장식을 설치한 것은 대부분 공의 지휘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가면자들에게 배역을 지정해 준 것도 공의 취미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것이 모두 괴이한 것뿐이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거기에는 광휘, 찬란, 기교, 환상, 후세의 에르나니, 빅토르 위고의 비극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이 많았다. 사지가 어울리지 않고 이상한 의상을 입은 아라비아풍의 모양도 보였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감히 생각도 못할 만큼 기괴한 기상도 있었다. 화려한 것, 음탕한 것, 기괴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무서운 것도 다소 있었고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도 적지 않았다. 사실 7개의 방 안에서는 꿈속에서 날뛰는 듯한 환상적인 무리들이 이리저리 활보했다. 그리고 이들 목마들은 몸을 구부릴 때마다 온몸에 방안의 색채를 받으며 오케스트라의 우렁찬 소리를 마치 자기들의 발소리와 같이 생각하며 이리저리 뛰어 돌아다녔다. 그러는 동안에 빌로드색 방에 걸린 흑단 시계가 종을 치기 시작하면 잠깐 동안 방에서는 죽은 듯한 침묵이 흐르고 시계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목마들은 얼어붙은 듯이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계 소리가 끝나면 불과 일순간에 끝나는 것이지만 가벼운 약간 눌린 듯한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시계 소리의 뒤를 따라 들려왔다. 그러면 또다시 음악 소리는
힘겹게 터져나오고 얼어붙은 목마들은 소생하여 긴 한숨을 내쉬며 삼각대로부터 흘러나오는 가지각색의 찬란한 빛을 온몸에 받으며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그러나 7개의 방 중 감히 서쪽 끝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밤이 점점 깊어가면 피를 끼얹은 듯한 새규리 창으로부터 한층 더 빨간 빛이 흘러들어오며 새까만 병모전은 사람의 마음을 소스라치게 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까만 용단 위에 발을 놓는 사람들의 귀에는 저쪽 멀리 떨어진 방에서 즐겨 날뛰는 사람들의 소리보다는 시계 소리가 더 각별히 무겁게 누르며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방에는 방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생명의 심장이 그 안에서 미친 듯이 고동치고 있었다. 잔치는 용수숨 치는 소용돌이처럼 진행되었고 드디어 자정을 알리는 시계종이 12번을 울렸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갑자기 음악 소리는 뚝 그치고 미친 듯이 왈츠를 추던 사람들도 춤을 멈추며 온 집안은 또다시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시계의 종이 12번을 쳐서 간격을 가장 길게 끌었던 만큼 들끓던 사람들 중에서도 생각 깊은 사람들은 더 한층 깊이 생각에 잠기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 시계 종소리에 여운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사람들은 전에는 눈에 띄지 않던 가면자가 하나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소문이 소곤소곤 사방으로 퍼졌고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는 놀라움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마침내는 공포와 혐오의 귀옛말과 불평이 사람들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이와 같은 괴물들의 회합에 있어서 웬만한 가장으로는 이런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문제의 가장 인물에 대해선 대담한 공도 손이 움츠러 들었으며 그의 무한한 도량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너무나 큰 존재였다. 아무리 소견 좁은 사람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감동을 일으키는 금선은 있는 법이다. 생사를 장난으로 여기는 불안당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농담 한마디 할 수 없는 기막힌 때도 있는 법이다. 사실 방한 사람들이 아직까지 보지 못한 이 가장자의 복장과 태도에서는 기술과 의장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가장한 사나이는 키가 크고 몸이 후리후리하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썩은 시을을 감고 있었다. 얼굴을 감춘 가면에는 굳어버린 시체의 빛이 떠올라 아무리 바싹 들여다보아도 가면같이 보이지는 않았다. 이것만으로는 즐겨 날뛰는 사람들로부터 참 잘된 가장이라고 칭찬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참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곳 저곳에서 적사병과 흡사하다는 소곤거리는 소리가 나오게 되었다. 그의 의복은 피로 젖어 있었고 그의 넓은 이마는 얼굴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무서운 피의 반점으로 덮여 있었다. 프로스페로 공의 시선이 이 괴물에 떨어졌을 때 괴물은 자기의 역할을 더 완수하려는 듯이 엄숙한 걸음걸이로 서서히 왈츠를 추는 사람들 사이를 이리저리 활보했다. 처음에는 공포와 불유쾌한 감정으로 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다음 순간에는 경로가 치밀어 그의 이마는 주홍색이 되고 말았다. 어떤 녀석이냐? 공은 목신 소리로 옆에 있는 신하에게 물었다. 어떤 녀석인데 감히 그런 불손한 가장으로 이와 같이 우리들을 모욕하는 것이냐?
그 녀석을 붙잡아 가면을 벗겨라. 먼동이 틀 때 성벽에 목을 매달아야 할 녀석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프로스페로 공이 이런 소리를 지른 것은 동쪽 방, 즉 파란 방에서였다. 그의 목소리는 7개의 방을 통해 쨍쨍 울렸다. 왜냐하면 공은 대담한 사람이고 음악 소리는 공의 손짓으로 인해 뚝 굳혔기 때문이다. 먼저 이렇게 공이 외쳤을 때 신하들 중에는 공에게 바싹 달려드는 이 침입자에게 돌진하려는 기세를 보이더니 서로 속삭이는 바람에 기가 꺾였던지 까닭 모를 공포에 사로잡혀 누구 하나 선뜻 나가 그 녀석을 붙잡으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무인경을 걷듯이 이 괴물은 공이 있는 근처까지 다가왔다. 그리고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방 한가운데로부터 벽 쪽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는 동안 괴물은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엄숙하고 일정한 걸음걸이로 파란색 방에서 자주색 방으로, 자주색 방에서 초록색 방으로, 초록색 방에서 노란색 방으로, 노란색 방에서 흰색 방으로, 거기서 또다시 오랑캐꽃색 방으로 그를 붙잡으려는 최후의 행동이 벌어지기 전에 서슴지 않고 걸어 들어왔다. 그러나 이때 프로스페로 공은 자기가 일시적으로 벌벌 떨고만 있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화가 벌컥 치밀어 맹렬한 기세로 6개의 방을 차례차례로 뚫고 나갔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얼빠진 듯이 벌벌 떨고만 있을 뿐 한 사람도 그 뒤를 쫓지 못했다. 공은 단검을 뽑아 높이 쳐들고 헐떡거리며 도망치는 괴물의 3, 4피트 앞에까지 바싹 다가섰다. 바로 그때 괴물은 빌로드 방의 마지막 벽에까지 밀려가다가 갑자기 획 돌아서며 추격자와 마주섰다. 그 순간 날카로운 비명이 들리고 단검이 공중에서 번쩍이며 까만 마루 위로 떨어지더니 곧 그 위에 프로스페로 공도 죽음을 면치 못하고 엎어졌다. 그때까지 벌벌 떨고만 있던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곧 까만색 방으로 달려왔다. 그들은 흑단식의 그림자 뒤에 꼼짝도 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괴물의 목덜미를 붙잡고 무시무시한 다 썩은 시의와 시체 같은 가면을 닥치는 대로 막 쥐어뜯으며 흔들어 보았다. 그러나 손 안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괴물이 정체 모를 것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들은 표현할 수 없는 공포로 헐떡거리며 부들부들 떨었다. 그들은 그제서야 적사병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적사병은 밤도적처럼 슬쩍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즐겨 날뛰던 무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피에 젖은 방에서 넘어졌다. 그리고 넘어진 모습 그대로 처참한 꼴로 죽어버렸다. 흑단 시계의 수명도 이 성대한 잔치가 막을 내리는 것과 동시에 끊어졌다. 삼각대의 횃불도 꺼졌다. 다만 암흑과 황폐와 적사병만이 모든 것 위에 무한한 권위를 누리고 있었다.